넥슨, 넷마블, 크래프톤 등 국내 게임 산업 간판 기업들은 과감한 M&A와 그 성과에 힘입어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오늘은 서정근 기자와 함께 이들의 M&A 히스토리 그리고 또 앞으로의 경쟁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넷마블의 코웨이 인수 확정 짓기도 했었고 게임 업계에서도 좀 대형 M&A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흔히 김종주 회장과 넥슨이 M&A 승률이 가장 높다고 인식되는데요. 그 방준혁 의장과 넷마블의 승률도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2000년대 초반부터 넷마블은 잠재력은 있으나 개발 사업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는 유망 개발사들에게 삼자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그 자회사로 만드는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마구마구 몬스터 길들이기, 레이븐 등 쟁쟁한 넷마블의 주력 게임들을 만든 회사들을 비교적 헐값에 선취매했던 것이죠. 세븐나이츠를 만든 넥서스 게임즈 정도가 비교적 제값 주고 인수한 경우입니다. 이 게임들이 수명 주기가 다 약발이 떨어지면 하나 더 회사를 사고 또 떨어지면 또 하나 더 사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2017년에는 캐나다의 게임사 카밤을 통 크게 한 방에 9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제 기억에 넷마블의 M&A가 크게 실패로 돌아간 사례는 아직까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 그 M&A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넥슨의 성공 사례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승률이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예. 그 넥슨의 자회사 넥슨 GT가 넥슨 레드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뒀었습니다. 그 넥슨 레드는 게임하이의 모바일 게임 개발 부문, 웰게임즈, 엔도즈 등 넥슨이 인수한 회사들이 한 법인으로 뭉친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들을 인수하는데 넥슨이 투입한 비용을 합치면 3천억 원, 운영 비용까지 합치면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넥슨 레드 적자가 심해지고 모회사 넥슨 GT의 재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자 넥슨이 넥슨 GT로부터 넥슨 레드를 1억 원에 최근 인수했습니다. 그 넥슨 일본 법인이 5천억 원에 인수했던 일본 게임사 글룹스는 최근 단돈 1엔에 GR 드라이브라는 현지 기업에 매각됐습니다. 물론 이런 실패로 인한 손실을 네오플 인수 하나로 메우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4천억 원에 인수한 네오플이 중국에서 던전 앤 파이터 로열티로 매년 1조 원 이상 받아오고 있습니다. 네오플이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은 북한과 중국 간의 연간 국가 간 무역 규모 총합의 3분의 1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NC소프트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M&A 성과가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넥슨이 이전에 M&A를 잘했고 넷마블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NC소프트는 예전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판타그램, 엔트리브 소프트 등 M&A 실패 흑역사도 적지 않습니다. NC가 워낙 MMORPG 장르에 독보적으로 특화돼 있고 김택진 대표 리더십이 확고한 데다 어지간한 RPG 만드는 회사는 NC에 흡수된 후 그 게임이 NC의 그 높은 안목의 허들을 넘기 어렵고요. 기타 캐주얼 장르 만드는 회사는 김택진 대표 리더십이나 NC의 그 NC의 독창적인 팀 컬러와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패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넥슨이 M&A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반면 그 기업 문화는 아주 자유분방한데요. NC와는 반대 성향인데 두 회사가 함께하니 시너지가 안 나고 그 책임을 묻겠다며 넥슨이 NC 경영에 개입하려다 보니 사단이 나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경영권 분쟁에 넷마블이 개입해서 넥슨이 뜻을 못 이루기도 했고 그랬었죠. 예, 그 방준혁 의장이 김택진 대표의 백기사 역할을 제대로 해줬었는데요. 그 넷마블과 NC가 서로 지분을 맞교환해서 이렇게 넥슨의 경영 개입을 막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넥슨은 넷마블의 핵심 게임 서든어택을 만든 게임하이를 인수해 넷마블을 어려움에 빠뜨린 적도 있는데요. 아마 넷마블이 NC와 제휴하며 넥슨에 간접적으로 복수를 한 셈이죠. 세월이 지나 업계 1위 넥슨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그 시장이 정체되어 고심하던 넷마블이 1위 넥슨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는데 김종주 회장과 방준혁 의장 사이에 이런저런 사연이 많다 보니 사연도 많았고 금액 차이도 커서 딜이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예. 크래프톤의 M&A 상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예, 그 크래프톤의 경우 2015년에 펍지를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품에 안았는데요. 그 양사 모두 자금이 넉넉치 않아서 현찰이 오가는 M&A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꿈과 희망만 믿고 그 젊은 개발사들이 손을 잡은 경우인데요. 사실 펍지의 MMORPG 장르 개발력을 거기에 기대하고 펍지가 크래프톤이 인수한 경우인데 핵심 게임들은 정작 모두 실패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터지면서 신데렐라가 된 케이스입니다.
텐센트가 크래프톤을 인수하기 위해 러브콜도 보내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아마 크래프톤과 배틀그라운드의 존재가 없었다면 텐센트의 넥슨 인수 성사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얘기들도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이런 각 게임사들이 더 공격적인 M&A를 강행할 가능성도 앞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 그 흔히 빅4로 거명하는 기업, 거명되는 기업들이 국내든 해외든 이제 쓸만한 M&A 매물들을 이미 다 싹쓸이한 상황이어서요. 그러다 보니 넷마블이 넥슨 인수에도 나서고 게임 업종 밖에서 코웨이 같은 매물을 찾아 나선 거죠. 추가로 빅딜이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싸움은 이들이 과거 구축한 M&A로 얻은 유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이어가느냐가 포인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넥슨은 네오플이 만든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상반기 중 텐센트를 통해 중국 현지에 서비스합니다. 현지 사전 가입자 모집 4일 만에 1,000만 명을 모았는데요. 불과 4일 만에 서울 인구만큼의 숫자가 중국에서 이 게임 하겠다고 예약을 한 거죠. 넷마블은 카밤을 인수할 때 공을 세운 이승원 부사장을 최근 본사 대표이사로 승진시켰고 코웨이 인수에 공을 세운 서장원 부사장을 코웨이 TFT장으로 발령냈습니다. 서장원 부사장이 코웨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이 인사들은 두 M&A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인사로 꼽힙니다. 코웨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서 넷마블이 장기적으로 이를 게임 개발과 사업에 투자할지 눈길을 모으는 대목입니다. 크래프톤과 펍지는 배틀그라운드 후속작이 개발에 여념이 없는데 이 게임이 얼마나 빨리 잘 나오느냐에 따라 내년에 크래프톤이 기업 공개를 추진할 때 기업 가치가 조 단위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지금까지 서정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